자, 그러면 지금 별별 만화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새소년. 태양의 소년 아스테반. 새소년. 아, 새소년은 더 옛날 거 아닙니까? 각시탈이라고 있어요. 각시탈. 아, 그래. 허영만. 아, 네? 허영만 화백이 각시탈로 원래 뜬 거야. 아, 그렇습니까? 네, 그 항일. 어? 허영만 아백이 저 아기 공룡 둘리죠? 맞나 그분이? 아닌가? 허영만은 아니고. 아, 그 김수정 씨구나. 식객. 아, 허영만 씨. 식객. 응? 망치라는 만화가 아마 허영만 씨일 것 같은데. 망치? 저희 때 IQ 점프에 연재됐던 만화 있습니다. 모르겠네. 네. 좀 유명했지 그때 진짜. 탑골 소년단은 뭐예요? 네. 자, 피구왕 통키 검정 고무신까지만 소개해드리고 이제 바로 뉴스 3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만화 얘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네, 이분은 과연 무슨 만화를 보셨을지 권수리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권 팀장님은 뭐였죠 만화책? 저도 슬램덩크 보고 자랐습니다. 슬램덩크. 그때도 그런 그 종합 만화지가 있었나요? 있었죠. 아이큐 보물섬, 점프. 아이큐 점프. 아, 드래곤볼.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네. 해적판도 같이 있었고. 용소야, 북두신권. 용호야, 북두신권 다 네. 비슷한데 이름만 달랐던 네. 그런 만화들이 좀 있었죠. 아,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나라도 일본 거 많이 비꼈던 것 같아요. 그랬죠. 뭐. 네. 어쩌겠어요. 이번에 더 슬램덩크 그 극장에서 봤는데 거기에 이제 강백호, 서태웅 뭐 이런 이름들이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름은 좀 다르니까. 예, 그런데 뭐 그 이름이 아니면 어색할 정도로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오늘 눈 많이 왔는데 출근길 괜찮으셨어요? 아, 출근길. 예. 저는 뭐 한 걸음 한 걸음 그 눈길을 밟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괜찮으실지 그 걱정에 좀 뭐 출근길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오면서 저는 강북강변 타고 오잖아요. 네. 그 마포대교 근처에서 어떤 차가 가드레일을 하고 이렇게 가드레일을 이렇게 부닥친 게 아니라 가드레일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으로 어떻게 미끄러졌는지 네, 가드레일에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가드레일에서 이렇게 튀쳐 나오는 모습으로 서 있더라고. 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돌았다는 얘기지. 저는 한 10분 정도 좀 오늘 출근길에 늦게 좀 나왔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네네네. 출근길 좀 촬영 눈길 때문에 한 10분 정도 늦게 나와가지고 원고 준비하는데 조금 빡빡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저보다 먼저 들어오셨더라고요. 오늘 저기 줄 서 계신 분. 아유,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어제 팬심이라는. 주무셨어요 저기서? 우리는 저런 팬심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예. 자 뉴스 출발하죠. 네. 예, 농담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스템 주가가 3.6% 하락했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면은 오스텐? 예. 네. 이게 그 행동주의 펀드와 MBK 파트너스의 인수설 이렇게 돌면서 주가가 이렇게 잠깐 올랐다가 네. 이게 3.6% 정도 하락했습니다. 아니 저거는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전혀 관계 없는 회사 아니에요. 오스템이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어. 아, 지금 행동주의 펀드 들어간 거는 오스템 임플란트야. 네. 저기 전혀 오스템. 관계 지분 전혀 관계도 관련 전혀 없고 전혀 하는 일도 달라. 오스템은 뭐 하는 회사예요 도대체? 근데 뭐 하는 여기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오스템이라는 회사는 그 관련이 좀 없는 회사고 여기가 그 뉴스 동향을 봐도 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오스템 어떤 회사인지. 무슨 부품업체일 걸. 아, 그래요. 네, 무슨 부품업체라.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 임플란트 하는 회사고. 네. 예. 오스템 임플란트 18만 원인가 그렇고 저건 몇 오스템은 저기 아니에요? 혹시 그 전구 만드는 회사? 아니요, 그 자동차 오스람이가- 부품 제조 오스람. 회사라고 자동차 나오는데 네, 오스람이구나. 그 이대주주가 그 안마의자는 바디 프렌드로 돼 있네요. 오스템이라는 회사는. 여하튼 저건 근데 작년에 횡령사고 났을 때도 빠졌어. 예. 그래서 저 정도 보상은 받아야 돼. 이름 때문에. 예. 아,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하셔라 하는 취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스템 네네. 관련한 거는 좀 상세하게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한 거는 상세하게 어제 멤버십에 좀 올려놓긴 했습니다. 네. 이거는 주요 뉴스는 아닌데요. 어제 뉴스 업데이트 좀 해드리면은 중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 이게 중국 정부잖아요. 근데 중국 정부가 통계 발표 안 하다가 요즘에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잘 나왔나 보네. 그 사망한 사람 수가 이달 초 정점 때에 비해서 최근 79% 줄었다. 거의 80%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이제 감염 사망자가 한 4천 명이 좀 넘었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하락해서 한 900명 정도로 집계가 됐다. 그러니까 한 90% 정도 하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80% 정도 하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뭔가 이제 중국에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겠지만 이제 정점 찍고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글로벌 경제에는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
혹시라도 이제 중국이 보복적 소비에 나설 경우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 이 정도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 이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요즘에 잘 안 전해드렸는데 저는 사실 이 뉴스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그 주변에 군사 쪽 아시는 분들은 와 이건 굉장히 큰 뉴스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에이브람스 탱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발표 보도가 됐어요. 근데 네. 이 정도면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큰 변곡점이 될 정도의 큰 뉴스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길래 네. 그럼 이 뉴스를 좀 전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에다가 다양한 무기를 지원하긴 했지만 두 가지 무기를 안 줬어요. 전투기하고 탱크. 이건 안 줬었는데 근데 어쨌든 전투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사실상 전부 무기를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거 무기 지원에서 탱크 관련한 얘기는 약간 그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 레오파드 그 탱크를 지원하냐 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미국에서는 에이브람스 지원해라 마라 그러면서 이게 독일도 레오파드 지원하는 걸 발표를 했고 미국도 이번에 에이브람스를 지원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설을 했던 부분들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 우크라이나 방어를 돕는 것이 러시아에 대한 공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공격 의도는 없다. 러시아군이 러시아에 머문다면 이 전쟁은 오늘 끝날 것이며 전쟁 종식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러시아군이 러시아에 머문다면이라는 거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들에 대해서 탱크가 밀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얘기입니다. 푸틴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의 지원이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길 바라겠지만 틀렸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 우리는 단결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45번째 생일이었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좀 언급을 하면서 뭐 생일 선물로 에이브럼스 탱크 준 거는 조금 가벼운 위트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연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에이브럼스 탱크에 대한 미국 고위 당국자의 얘기는 세계 최고의 탱크다. 이 엄청난 무기는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을 강화할 것이다. 근데 이게 방어라는 표현을 계속 쓰긴 하는데 러시아 점령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방어하기 위한 용도라기보다 영토 회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T-70이나 T-80, T-90 탱크보다 에이브람스 탱크나 레오파드가 좀 더 우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밀고 들어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독일 정부도 레오파드 2에 대한 전격 발표했고요. 한개 중대 규모 한 14대 정도를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바로 들어가진 않는다고 해요. 레오파드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안팎 정도가 걸릴 거라 그러고 이번에 그 에이브람스 탱크도 이게 기존에 있는 재고 탱크 보내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서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 31대의 에이브람스 탱크를 지원하는데 뭐 바이든 대통령은 되도록 빨리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것도 일정한 시간은 좀 걸릴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선언적인 의미인데 원래 근데 이런 선언적인 의미가 외교적으로는 꽤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탱크 지원을 레버리지로 한 협상도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대전차 화기 정도를 이제 많이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데블리- 실제로 이게 방어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러시아군의 공격을 늦추거나 혹은 막아내는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이제 탱크, 뭐 장갑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사실 이제 지금 점령지 같은 걸 밀어버리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반대로는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또 화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 요거는 좀 전쟁에 굉장히 근데 변곡점이 사실 됩니다. 러시아 탱크들이 화면에 보이는 거 보니까 네. 야, 탱크라고 하기에는 조금 후졌다? 우리 뭡니까 우리 탱크 그거 K2? 우리는 있잖아. K2 흑표 뭐 이런 거요? 흑표 이런 거 있잖아. 네. 러시아가 엄청 사고 싶어 할 거야. 우리 또 방산으로 갑니까 그러면? 근데 우리 팔 수가 없지. 거기는 못 팔죠. 못 팔지. 오히려 폴란드가 우리나라 거 구매한다고 그러니까.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게 이제 풍선 효과 아니겠어요? 네. 지금 뭐 스웨덴, 뭐 덴마크 이런 나라들도 북유럽 국가들도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탱크 뭐 9대, 12대 뭐 이런 것들도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유럽이 거의 지금 대동단결하고 있다.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었다. 1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그쵸. 러우 전쟁 1년이 한 달 반 네. 좀 남았으니까 원래 항상 서양이나 동양이나
1년 안에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겠지. 아, 그것도 마디 숫자가 되는 마디. 거군요. 네. 1년.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아, 두 번째 뉴스는 제가 뉴스를 조금 미흡하게 준비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은 드는데 속보치가 나온 거라 테슬라 실적 발표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를 약간 웃도는데 그렇다고 뭐 드라마틱한 실적은 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테슬라는 실적 발표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굉장히 길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투자자들이 거기다 질문 같은 거 올리고 내가 주식 몇 주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테슬라 관련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다 정리할 시간은 오늘 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실적 발표 얘기만 좀 드리면은 4분기 매출액이 한 30조 716억 원, 주당 순이익이 한 1.19달러 정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 월가 전망치가 한 241억 달러 정도가 매출이었는데 243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웃돌았고 주당 순익도 예상치가 한 1.13달러였는데 1.19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2021년 4분기와 비교를 해보면은 매출은 177억 달러에서 243억 달러로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주당 순익은 2.52달러에서 1.13달러로 떨어졌어요. 1.53에서 2.52에서 2.52에서 1.19달러. 1.19달러. 예. 어. 많이 하회했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조금 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분석도 네, 좀 해보고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서도 좀 주가가 좀 애매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고 혹시 그 나스닥이나 이런 데 영향을 좀 미쳤을까 해서 그 전체 시장을 좀 봤는데 네. 나스닥이 우리 쉬는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쉬는 동안 우리 연휴 기간 우리 쉬는 동안. 네네. 그래서 그런지 좀 약간 이렇게 보합해서 그냥 계속 뭐 누군 조금 오르고 누군 조금 빠지고 하면서 약간 보합 정도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실적이 뭐 지수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것도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자동차 배터리하고 자동차 부품 만드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네. 이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4조 4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자동차 부품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든다는 얘기를 했고 이게 미국의 IRA 법안 대응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4조 4천억이면 규모가 꽤 큰 거잖아요. 또 여기서 이제 세미트럭 관련해서 이제 세미트럭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하나 만들고 한 200만 대 규모의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세미트럭 같은 경우는 나오면 굉장히 인상적인 트럭이에요. 그러니까 발표한 대로 나오면. 근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미뤄진 측면이 좀 있어서 지난해 12월에 처음으로 고객에게 인도를 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과연 이 세미트럭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가 돼 있는 건지에 대한 퀘스천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 여기서 그 발표했던 내용들이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진전된 내용으로 확인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실적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세미트럭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거라 같이 발표를 한 건가? 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미트럭 관련해서 이것도 확실하게 내놨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에 블룸버그를 보니까 어떤 자산운용사 대표인가 뭐 인터뷰를 하는데 제목이 그거더라고. 일론 머스크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이런 계획들을 옛날에 나오면 환호했거든. 네, 예. 한 2년 전에 막 이런 뭐 컨퍼런스 하고 그러면은 와 막 그래가지고 막 주가가 뭐 움직이고 막 그랬는데 뭐 이렇게 요즘에 뭐 얘기를 하면은 진짜 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많이 그죠? 떨어졌죠 신뢰가. 네, 그 진짜 하나에 대한 것도 세미트럭 같은 경우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쯤에는 오히려 말이 아니라 차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 중의법을 쓰시는데 말이 아니라 차를 보여요. 아, 홀스. 그건 예상 못했어요. 다이얼롱 말 홀스.
시적 표현인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또 이 와중에 또 이게 트위터 얘기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트위터가 그 빚을 많이 졌거든요. 네. 그래서 트위터가 머스크한테 인수되기 전에 빚이 한 50억 달러였는데 인수한 이후에 185억 달러로 급증을 했다. 근데 이게 이자율이 굉장히 비싸대요. 그 지표 금리에다가 10%가 이제 스프레드로 붙어서 그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한 14% 정도로 이자가 되게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트위터가 매년 지불해야 될 이자만 12억 5천만 달러. 그럼 거의 한 1조 5천억 5천억쯤 정도? 되겠네요. 예. 이자 비용만 해도 그 정도 들어간다는 그렇게 거예요. 빚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조 7천억 원 규모로 증자를 한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 또 머리가 골치 아프죠. 아, 그 테슬라의 악영향이 또 있습니까? 머스크가 또 주식 팔아서 증자할 수 있으니까. 아, 자기 돈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가 정확하냐는 질문에 NO라고 답했다. 라는 것도 어제 좀 화제가 좀 됐습니다. 그래.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까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삼성전자 반도체 바닥론에 고개 든 삼성전자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외국인이 한 올해 1조 9천억 원 정도 반도체 쇼핑을 좀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근데 은근히 슬금슬금 좀 많이 올랐어요. 6만 3천 원 돌파를 했는데 네. 의외로 이게 작년 6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작년 6월 이후. 네, 6만 3천 원. 아, 6만 3천 원은 네. 아, 그래요? 그래요? 그 슬금슬금 막 5만 전자 갔다가 6만 전자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네. 6만 3천 원까지 올라간 건 작년 6월 이후에 하여튼 처음이에요. 그 실적 깨지는 날 그날 샀어야 돼. 결과론이지만. 네, 결과론이긴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거의 1조 9천억 원 정도 그리고 SK하이닉스 주식을 6천억 원 정도를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대요. 2조 5천억 샀네요 반도체를. 예. 근데 이게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들도 뭐 AMD, 퀄컴 뭐 이런 부분들도 비중 확대 상향 조정하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 증권사들도 이제 올해 1분기가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는 시그널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의 하락도 이전보다 하락폭이 줄어들 거다라는 예상은 있지만 어디가 바닥일 거다라는 전망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는 항상 좀 설레발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이면 바닥인가? 이쯤이면 바닥인가? 그리고서 바닥인 게 확인되면은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는 경향을 좀 보이기 때문에 좀 바닥인가 그때 사야 되나 이거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와 함께 그 시장 조사 기관 옴디아 이런 기관들의 조사가 이제 반도체에는 영향을 좀 많이 미치거든요. 근데 반도체 시장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했는데 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5.8% 성장할 거다. 근데 그게 시스템 반도체가 5.9 메모리 반도체가 6.9를 성장할 거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라 그런 거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외의 반도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 더 성장을 할 거다라는 얘기는 시스템 반도체는 워낙 대상이 다양하니까 전체가 다 오른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메모리 반도체가 시장 평균을 웃도는 성장을 보인다라는 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네. 얘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게 별로 안 좋은데 26년까지 연평균으로 5.8을 성장한다라는 얘기는 최소한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성장세가 꽤 가파르게 나타나야 25년, 그렇죠. 26년에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예, 그때 달성할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근데 사실 논리는 좀 뻔합니다. 그 5G,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터 등 첨단 산업에서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많이 해야 된다. 어쩌면 이 얘기는 우리가 수년간 해왔던 좀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지금 메모리 반도체 디램 가격도 2021년 3월에 5.3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 2.2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반토막도 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1분기에도 전분기보다 한 18%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뭔가 지금 슬슬 감산들도 하고 있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감산을 했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인위적 감산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투자도 줄이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 그 투자를 줄이지 않더라도 DDR5 넘어가게 되면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투자금을 넣었을 때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어쨌든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이 바닥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팽배해 있다.
그리고 외국인 주문은 좀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정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 업종이 가장 큰 업종이라서 저희가 뭐 간헐적으로 그 애널리스트들 업종 애널리스트들 모셔서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만 네. 그래서 한 2주 정도의 노원청 센터장 그리고 송명서 위원을 연달아서 모셨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사실 우리 주식시장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산업에는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코스피 주가의 향배에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익력이라는 거에 삼성전자 압도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워낙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고 또 사실은 인원수도 많지만 금액도 꽤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거액 자산가들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이런 거 깔고 가시거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연초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외국인이 2조 5천억을 산 거거든요. 반도체 주식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누차 드렸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이맘때, 재작년 이맘때 하고 지금 비교를 좀 해봐야 된다. 특히 2021년 그저 이맘때 분위기 완전 열광의 분위기였죠. 예, 예. 지금은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감흥이 굉장히 없어요. 냉담하죠. 예. 네, 그런 거죠. 삼성전자. 네. 자, 그러면 뉴스 3 세 가지 뉴스 예.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